공산당 중앙위원회 책임비서 박헌영 동지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보드카 한 모금으로 바짝 마른 입안을 적셨다. 본인 한배라는 1901년 조선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했습니다. 1922년 저는 박헌영 동지와 결혼해서 딸 박비비안나를 낳았는데 그녀는 현재 17세로 모스크바에서 발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1922년에서 34년까지 저는 남편 박헌영 및 김다녀와 함께 조선에서 비합법 활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4년 제 남편 박헌영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이 체포된 후 저는 김다녀와 함께 일제 경찰의 야수와 같은 추적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죽이 프라우다시에서 박헌영 기사를 본 건 몇 달 전이었다. 러시아어 기사들 숲에서 낯익은 남자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가 되어 있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은 기어올라와 자신의 처지를 바꿔보아야겠다고 용기를 내는데 여러 달이 걸렸다. 한번 그렇게 마음먹자 서울서도 모스크바서도 멀고 먼 카자흐스탄에서 유형 기간도 끝난 유형수로서 죽은 목숨인지 산 목숨인지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저는 12년 동안 제 남편 박헌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황은 저로 하여금 김다녀와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에 프라우다지를 통해 제 남편 박헌영이 살아있으며 감옥에서 석방되어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 제 남편 박헌영을 통해 저에 대해 확인하셔서 제가 조선에서 다시 혁명활동에 종사하기로 조선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는 진정 충실하게 일할 것이며 제 남편의 이전과 같이 고찰할 것입니다. 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만일 조선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모스크바에 살면서 제 딸을 영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제 딸 박비비안나는 지금 제 130복학금에서 제 고학년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빕니다. 1942년 5월 5일 한베라. 스탈린 앞으로 쓴 청원서를 제출한 지 보름 뒤에 세죽은 딸의 편지를 받았다. 딸의 어조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울의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3살 배기 딸을
보육원에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화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서울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 했다. 아버지는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아느냐 묻고 예전에 아팠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해하더라고 썼다. 세죽은 눈물이 쏟아졌다. 쌓이고 쌓였던 서름이 덮어쳤다. 언제부터 쌓인 서름인지, 상해부터인지, 모스크바인지, 크지오르다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한 시간쯤 울고 나니 오랜 가뭄에 바짝 말랐다가 큰 비에 휘갈린 논처럼 답답했던 마음이 흥건해졌다. 지국에서는 5월이 다 가도록 소식이 없었다. 6월에도 7월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다만 7월 말쯤 모스크바의 딸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가 모스크바를 다녀가셨다 했다. 아버지가 일행과 모스크바 교회의 별장에 묵었으며 그곳에 가서 사흘을 함께 지내고 왔다 했다. 딸은 아버지가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분이며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고 가셨다고 했다. 하지만 태숙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언급은 없었다. 태숙은 비비안나가 여전히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딸에게서 아버지를 앗아간 것은 나쁜 현실이었지만 기억과 그리움마저 빼돌린 건 그녀였다. 8월에 접어들자 내무인민위원부 지국이 소환장을 보내왔다. 차키에프 중사라는 청년이 그녀에게 몇 가지 조사할 것이 있어 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성은, 한, 이름은 비라. 모스크바에 다시 돌아와 거주지 등록을 할 때 지은 이름이었다. 한국인이라서 성은 한, 그리고 베라는 진실을 뜻했다. 조사를 마친 뒤 차키에프 중사는 성원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유형 해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세죽은 내무인민위원부의 태도가 사뭇 정중해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정중해졌다 해서 업무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은 아니었다. 인민위원부 지국은 불황민 누가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극동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 다른 코로주로 직장을 옮기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소망을 들어줄지 말지
검토하고 토의하고 결정해야 했고, 지국 책임자 두세 페코프 중령이 서류에 사인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새로운 민원 서류가 도착해 쌓이고 있었다. 불타는 얼음, 그녀의 다정한 친구인 보드카가 곁에 없다면 그녀는 하루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다. 소설 극장 조선이 장편 소설 새 여자 한결의 출판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이주영 해설 김성희 7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KBS 3라디오 정원뉴스입니다. 구속상태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됩니다. 1억 원의 보증금과 주거 제한, 사건 관여자 접촉 금지 등이 조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 지휘영 부장판사는 오늘 검사의 보석 조건부 직권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안에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김용현에 대한 보석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집값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과열 양상을 나타내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 점검을 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하고 균형만 맞는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아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청와대 석사 학위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흘째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 15일 정오쯤 테헤란 도심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오후 3시 30분쯤에도 테헤란 북부에서 연쇄적으로 폭발 소리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N 통신은 이스라엘의 테헤란 도심 공습 약 1시간 뒤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방은 저녁에도 이어져 이란군은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 등을 타격했고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지대지 미사일 관련 목표물과 외무부 건물 등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교전 나흘째에 접어든 이스라엘에서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관광객 4만 명이 발이 묶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항공사 LR 항공은 오늘 19일까지 모든 항공편 운항을 멈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항공편의 경우 오늘 23일까지 중단됐습니다. 육로를 통한 이동도 어려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이집트나 요르단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루 중부 해안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특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예상으로 거론되는데 어느 파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청민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총액은 20조 원 이상일 걸로 보이는데 경기진장용 소비 쿠폰을 전 국민 보편 지급할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할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른바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13조 8천억 원과 합쳐서 30조에서 40조 원 사이에 정부 재정을 풀자는 방향입니다. 대선 전인 지난 2월 민주당이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차 추경에선 평균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신임 원내대표에는 사선의 부산 진보의 이현승 의원과 삼선의